그다음에 주제로 저희가 좀 얘기를 해봐야 되는 게요. 네. 이번에 이제 그 참사가 발생한 게 무안 공항입니다. 그렇죠. 네. 근데 공항 자체를 둘러싸고도 지금 논란이 나오고 있는 게 예, 일단 네. 외신들도 이번 사건을 굉장히 주목을 많이 했는데 그렇죠. 외국의 네. 유튜버들도 많이 주목하고 전문가들도 많이 주목했는데 제가 느꼈던 게 네. 이번에 그 사고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네. 사고가 발생했었을 때 비행기가 이제 그 충돌했던 그 담벼락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게 왜 거기에 있었나라는 걸 가지고 지금 논란이 많아요. 그렇죠. 네. 거기가 지금 과연 공항이란 게 이제 주요 기밀 시설이기 때문에 보안 시설이기 때문에 네네. 그 외부와의 경계를 분명히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과연 그 만약에 비행기가 뭐 가급적인 활주로 그 정해진 거리 안에 당연히 그 이제 비행을 끝내야 되겠지만 네. 안에 하나 정말 이제 벗어나 가지고 네. 더 이제 활주 끝까지 가서 충돌하게 될 경우에 좀 그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요. 소재로 할 수 있지 않는가 이런 게 지금 우리나라 토목업계에서부터 네. 지금 문제를 좀 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 비행기가 충돌했던 그곳을 보면은 네. 담 전에 그렇죠. 담벼락 전에 이제 안테나가 설치가 돼 있는 이제 그 콘크리트 시설 그렇죠. 같은 게 있었는데 네, 네, 거기 네. 이제 박았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를 왜 거기다가 설치를 해놨을까? 물론 이제 한 2점 몇 킬로 되는 그 활주로가 네. 정상적으로 운영이 됐었을 때는 뭐 잘 착지를 할 수 있다라고 해도 네. 이번 사태와 같이 이제 비정상적인 케이스에는 거기 있으면 이게 박을 게 명백한데 그렇죠. 네. 그걸 왜 거기다 했는지가 좀 이해가 안 그러니까 돼요. 이거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이 무안 공항이 쉽게 말하면 지금 이 태국에서부터 우리나라까지 날아오는 이 국제 노선 네. 이걸 운영한 지는 20일 정도밖에 안 되는 그렇죠. 국제 공항으로는 지금 이제 세워진 거는 말이죠. 2007년에 개항을 했으니까 네. 나이가 말이죠. 벌써 얼마입니까? 14년이 된 갑자기 어떻게 17년, 17년 된 18년 거죠? 됐죠. 17년, 18년 네, 된 거의 20년 됐습니다. 17년, 20년 가까이 되는 거지만 국제 공항으로는 20일밖에 안 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위원님 이것도 이상한 게 하필이면은 이게 국제 공항으로 딱 통과가 됐던 게 12월 8일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럼 그때는 한창 이제 그 탄핵 정국으로 되게 혼란스러운 시기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네. 특히 이런 그 지방 공항은요. 네. 이른바 고추 말리는 공항이라고 할 정도로 이제 그러니까요. 국내 취항률이 적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사실 제대로 이제 그 취항률이 되는 공항은 제주밖에 없습니다. 제주는 진짜 그야말로 이제 비행기를 타야 돼요. 그래서 제주는요 전 세계에서 단일 공항으로 아마 제일 아마 그 운항 횟수가 많은 그런 그 공항입니다. 그런데 그거 이외의 공항들은 사실 이제 KTX라든가 네. 지상공 육로 교통의 발달 때문에 우리 국토가 좁아서 네. 비행 수요가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지금 지자체들이 그냥 뭐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논리로 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지역 경제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 노는 그걸로 다른 걸 거기다가 개발했으면 모르겠는데 그거 고추 말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 빈 공항 놀릴 수가 없으니까 이걸 자꾸 국제화 시키는 거예요. 국제공항. 그러니까 이제 엄청난 압력을 국토교통부가 행사하게 되는 겁니다. 국토교통부가 인허 가권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무안공항이니 양양공항이니 뭐 이제 대구공항이니 이제 각 지방공항들이 있는데 도저히 국내 수요만으로는 공항 놓으니까 네. 어떻게든 이걸 국제공항으로 만들어 달라. 그런데 어. 국제공항으로 만들려면 벌써 이 국내 공항하고 다른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런 것도 그런 시설물이 끝에 있는 것도 같은 논리인데 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태국에서 우리나라 오는데 한 6-7시간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되게 여러분도 아마 많이 아시겠지만 동남아 갈 때 특히 저가 항공은 언제 가요? 뭐 새벽에 많이 가죠. 그렇죠, 이겁니다. 네. 태국에서 방콕에서 네. 우리나라 올 때도 되게 거기서 언제 타요? 새벽에 타죠. 밤에 타죠. 그러니까 막 새벽 2시에 타고 막 이러잖아요. 새벽에. 그렇죠. 그래야지 아침에 도착하니까. 그러니까 아침에 도착하는데 왜 네. 그러냐? 저가니까 또 그쪽 그 비행기 고강 스팟 이용료 이런 거 드니까 네. 그것도 제일 쌀 때 이렇게 이용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저런 이유로 이제 심야가 되는 건데 이걸 조종사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되느냐? 자, 새벽 1-2시에 출발을 한다. 피곤하겠네. 그게 그렇죠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내부에는 네네. 조종사가 이렇게 피곤할 노선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면 1시간 안에 다 끝나.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 구간이 서울에 인천에서 제주에 그러니까 김포에서 제주야. 그게 우리나라 제일 먼 구간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것도 1시간이면 끝나잖아. 음. 그러니까 아무리 늦게 가도 솔직히 1시간 딱 조종하면 끝이야. 그렇기 때문에 별로 피로도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자, 국제이기 때문에 이 조종사 입장에서 생각하면 밤 10시나 11시까지 그냥 거기서 이 어떤 시차 속에서 네. 억지로 잠을 자다가 밤 11시쯤에 나와야 돼요. 비몽사몽한 상태에서. 그래서 나와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공항 내려서 이미그레이션 하고 그다음에 이제 플라이트 그 플랜 회의하고 네. 그리고 1시에 타 가지고 쫙 날아옵니다. 그럼 네.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제 2시간 앞서니까 거의 비슷하다고 치고 네.
그러면 이제 밤을 꼴딱 세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다가 대만쯤 오면은 조종사들 네. 얘기 들으니까 해가 딱 뜬대요 이제. 아 대만쯤 올 때. 대만쯤 올 때 네. 해가 딱 뜬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거지. 이제 이쪽은 밤인데 해가 이렇게 이제 동쪽에서부터 뜨기 시작하잖아요. 네. 그 태국에서 이렇게 올라오다가 해를 딱 마주치는 게 대만 조금 넘어갈 때래. 네. 그 순간 그럼 사람이 밤을 새다가 해가 뜰 때 사람이 굉장히 확 피로를 느낍니다. 피로를. 그런 경험 해봤을 거예요. 왜냐면 이제 내가 밤을 샜네 이런 자각도 있고. 그렇죠. 그동안 쌓인 어떤 시차와 피로 때문에 졸음이 와요. 졸음이나 피로가 와. 네네. 그래서 이런 게 익숙하지 않은 조종사들은 네. 이때부터 이제 판단 능력이 좀 저하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무슨 얘기냐? 그러면 이걸 받는 공항에서 네. 그런 것까지도 좀 가만히 돼가지고 미리미리 잘 이렇게 좀 뭐냐 이 그러니까 국제선을 많이 운영하면은 네. 진짜 조종사가 지금 어느 상황이구나까지도 좀 반영을 해야 되거든요. 결국은 그렇죠. 사람이 운전하는 거니까. 그렇죠. 이제 그렇게 되는 거니까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근데 무안공항은 네.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네. 지금 국제선 허가 받은 지가 20일이 채 안 됐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에 대한 대처가 그런 게 부족했을 없는 거다. 거죠. 그런 게 약하니까. 네. 아까 말한 대로 메이데이를 울리는 직후에 그렇죠. 빨리빨리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는데 물론 이 경우는 제가 보기에 이례적으로 네. 메이데이를 울리고 나서 좀 상당히 어떻게 되냐면 비행기가 선회를 계속하면서 엔진 위험 문제라든가 해서 내부적으로 다 파악을 한대요. 그렇죠. 시간을 끄는 거죠. 그 시간을 끄는 이유는 지금 이제 뭔가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메이데이를 부른 거예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제 뭐가 문제인지 파악해야 돼요. 뭐가 문제인지 파악해야 되니까 그걸 부기장한테 시켜서 파악을 시켜. 네. 그게 엔진 페일리어라고 그러는데 페일리어 체크라고 하는데 그거를 한 10분 이상 걸린답니다. 그동안은 계속 선회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우는 선회를 못했어요. 이게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많은 걸 이제 뭐 이유를 알아봐야 되는데 네. 요거는 뭐 공항 잘못은 아닙니다. 요거는 공항 잘못은 아닌데 그 지체하는 뭔가 이상이 있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해야 될 조치를 하지 않고 네. 메이데이 부르는 불과 1, 2분 만에 그냥 바로 동체 착륙을 시도했다. 요런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에서 공항이 대처할 시간이 부족했던 거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이제 좀 맞다고 보는데 그렇더라도 어쨌든 국제선을 오래 다루어 보면은 저게 이제 어떤 거라고 해서 감이 좀 더 빨랐을 것이고 둘째는 아까 말한 대로 활주로 끝에 저런 국내선일 경우에는 훨씬 더 안전한 활주 거리가 짧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이런 문제가 되는 겁니다. 말씀하셔서 이제 그 무안공항 자체에 지금 이제 좀 한계가 있었다라는 지적이 스물스물 나오는데 네. 이거 자료 하나 좀 띄워주시면은요. 요게 이제 국내 주요 공항의 활주로 길인데 예. 보시는 바처럼 무안공항이 2.8km고 네. 얘기하셨던 제주공항은 3.2km나 되고요. 그렇죠. 김포공항은 3.6km, 인천공항은 3.75km인데 네. 그러면 이제 인천공항이었다라고 한다면 거의 1km나 지금 더 긴 상태다 보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가 물론 이제 그 평상시에는 문제가 없겠지만 네. 동체 착륙 같은 이런 비상시에는 이렇게 짧은 게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지적이에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거기다 이제 사실 동체 착륙할 때는 네. 딴 데도 아니고 공항에 착륙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공항 쪽에 얘기를 해가지고 그 밑에 이제 스무스하게 내릴 수 있게 거품을 까는 거죠. 폼을. 네. 그게 이제 과연 그거를 무안공항이 잘 준비했는지 그게 전혀 없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물론 아주 굉장히 빠른 예상보다 훨씬 빠른 시점에 동체 착륙을 했기 때문에 저게 이제 그 뭐 준비할 시간이 상대적으로 힘들었을 거는 이해가 됩니다. 근데 방금 지적해 주신 게 네, 중요한 포인트인 게 네. 메이데이를 외치고 난 다음에 거의 뭐 4분 만에 바로 이제 착륙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것들을 할 만한 시간이 없었다라는 건 맞는데 네. 애당초 그런 식의 설비가 되어 있었는가는 또 다른 문제잖아요. 당연히 이제 봐야죠. 네. 당연히 봐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금 어떤지를 꼭 좀 챙겨봐야 된다. 근데 지금 네. 벌써 나오는 얘기가 대비가 잘 안 돼 있었다는 지적이 있어요. 그것도 있고 또 하나 그게 네. 이제 조류죠, 조류. 네, 그것도 저희 네. 하나 띄워주시겠습니까? 다음 자료 띄워주시면은 지금 무안국제공항을 중심으로 해서 이거는 전 좀 납득이 안 되는 게 거의 모든 지금 사방팔방에 동서남북으로 다 지금 조류가 서식하고 있는 지역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저런 지역에서 어떻게 이게 국제공항으로 허가가 될 수가 있었는가? 그렇게 좀 지역군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지역군 논리로 네. 지금 그 하나가 공항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1999년 김대중 정부 때 네. 한창 김대중 정부가 힘 받을 때 집권 2년 차란 말이에요. 집권 2년 차에 더군다나 뭡니까 저게? 그 다음 해가 총선이었어요. 2000년. 국회의원. 그러니까는 어떻게든 총선 전에 이 지역에 공항을 유치해 가지고 아. 내가 이제 내년 총선 때 네네. 이걸 가지고는 당선이 되는 이 수단으로 써야 되겠다. 그게 하나갑이었죠. 예, 이렇게 이제 당연히 해서 무리하게 음. 지금 아까 말한 대로 여러 가지 이 버드 스트라이크라든가 네. 이런 입지 조건이 좋지 않다. 이런 그 우려에도 불구하고 그냥 강행을 했을 가능성. 이 높다는 예, 거죠.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2020년도에 보고서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네. 지금 벌써 말씀하신 것처럼 2020년도에 보고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죠. 네, 조류 충돌의 위험성이 크고 네. 이에 대한 저감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판단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네. 또 문제가 뭐냐면 구체적인 대응책까지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무안공항 같은 경우는 이게 시행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건 사고 아닙니까?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네. 더군다나 무안공항이 전국 14개 지금 공항 중에 네. 버드 스트라이크가 제일 많아요. 상대적 그러니까요. 비율로 보면 1등이에요. 1등. 예를 들어 인천이라든가 김포는 여기에 비교해서 두 번째 그 제주. 아까 말한 제주가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네. 지금 그 교통량이 많은 곳인데 인천 다음으로 거기가 지금 여기보다 몇 조죠? 7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김포도 5분의 1밖에 되지 않고. 네, 그 버드 스트라이크가. 네네. 그런데 여기는 그러니까 무려 김포나 제주의 5배에서 7배에 달하는 그렇죠. 그런 버드 스트라이크 1년에 나는데 네. 그렇다면은 더더욱 이제 아까 말한 대로 경보기 포금기 설치하고 네, 레이저 그다음 깃발 같은 레이저 거. 깃발 갖추고 그다음 여기다 아예 관련 인력을 아예 배치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게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거 심각한 거고 이거는 국토교통부라든가 관계당국한테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이것은. 이게 보통 심각하죠. 그리고 본질은 뭐냐면 결국은 그래서 지금 말한 대로 이 그 버드 스트라이크라든가 활주거리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국제선으로 네. 지금 역할하기가 어려운 이런 공항을 무리하게 어거지로. 지난해 왜 20일 전에 해줬는가? 거기에는 당연히 전라남도, 그다음 해당 군, 네. 그리고 거기에 있는 그 민주당 다 민주당이죠. 뭐. 그럼요, 다 민주당이죠. 민주당 이런 정치인들이 국토교통부에 아마 엄청난 압박을 했을 겁니다. 빨리 국제화 시켜달라. 지역경제 활성화하기 위해서 빨리 국제화 노선을 시켜달라고 엄청 압박을 계속했고 뭐 주민 권리대회니 뭐니 막 엄청 했을 것이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한 거죠. 그런데 네. 이러한 그 중요한 안전 장치라든가 최소한의 해야 될 조치들을 하지 않고 그렇죠. 그냥 무조건 지금 빨리 해라. 네. 이래서 저는 국토교통부하고 그거나 공항공단이 네. 충분히 요건이 다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정치적 압박. 그다음에 12월 이게 딱 이거 됐을 때가 탄핵 직후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엄청나게 지지율 높고 윤석열 정부 완전히 그냥 괴멸됐다. 이런 시점에서 해줬다는 것도 그렇죠. 민주당이 그냥 그 엄청난 힘을 가지고 압박을 해서 이거 아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는데 서둘러 한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사기가 딱 좋습니다. 네. 이게 사실 특검감 아닙니까? 이런 거야말로. 특검할 만하죠. 정말 중요한 얘기고요. 네. 그리고 민주당이 이렇게 권력을 잡는 순간 윤석열 정부가 맨날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민생을 어떻게 하고 맨날 그렇게 말은 하는데 네. 그렇게 공격해서 그래서 그런 본인들이 권력을 잡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가 바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무리하게 지금 보면 누가 봐도 요건이 네. 지금 안 되는 것들이 많잖아요. 지금 그렇죠. 활주로도 그렇고 그다음에 네. 지금 버드 스트라이크 대책도 그렇고 그다음에 아까 말한 그 거품이라든가 각종 여러 가지가 지금 여러모로 봐도 네. 지금 서둘러서 이렇게 국제 노선을 네. 해줄 그런 상황이 요건이 아니었는데. 안 되느냐. 근데 시점이 너무 절묘해요. 딱 윤 대통령 탄핵된 직후. 전 정말 재밌는 게 윤 대통령 탄핵 직후에 국제 노선 만들어주고 한덕수 탄핵 직후에 대형 참사나 두 탄핵하고 이렇게 딱딱 평행 이론이 될 수가 있습니까? 만약에 이게 진짜 민주당 쪽에 책임이 있는 사고가 아니라 국민의힘 쪽에 조금이라도 연관이 있었으면 만약에 이게 바꿔서 아까 말한 대로 네. 윤석열 정부 하에서 거기서 이 국제화 시켜주고 이러다가 이 사건 났으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윤석열이 7시간 바로 나온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거기 민주당은 아마 거기서 매일 이제 그거 하겠죠. 시위하고. 그 최고위원 회의도 맨날 거기서 하고 거기서 이제 한 달 살이 하겠지 뭐. 예. 아니 이거는 좀 국민의힘이 나서가지고 좀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국민의힘이 안 된다는 거예요. 국민의 근데 지금은 하면 또 그래. 지금은 그렇죠. 지금은 참사 기간이니까 일단 네. 사고 수습 빨리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 유가족 대책 세우고 네. 그리고 이제 이 모든 좀 슬픔이 가시고 네. 또 우리 유가족분들이라든가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나라와 국민들이 할 도리를 하고 네. 끝난 다음에 일주일 지금 끝난 기간 국가 지나고 기간에 애도를 해야 되는데 네. 요거는 그렇다 그래서 아무리 참사가 슬프고 그렇다 그래서 그 참사의 원인을 그대로 놔두고 가면 안 되죠. 그럼요. 원인을 그대로 규명하고 그 원인이 그렇게 된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지 이건 당연히
추궁돼야 됩니다. 아니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세월호 사고도 그랬었는데 네. 그때 이제 뭐 온갖 진짜 무슨 뭐 규칙과 뭐 조칙 이런 것들 다 막 찾아내가지고 네. 뭐가 안 됐고 화물 적재가 뭐가 잘못됐고 뭐 이런 것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대놓고 나오는 게 아니 보고서까지도 2020년도에 네. 여기는 새에 대한 그게 충돌 위험이 크다. 그렇죠. 그러니까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조치가 지금 안 됐는데 국제 항공이 됐다고 한다면 그렇죠. 이거를 통과시키는 이 정부 의회가 됐거나 무안군 의회가 됐거나 민주당이 다 책임져야 되는 사안 아닙니까? 당연히 이거는 사실은 네. 정말 이거야말로 특검 내지 특검해야 돼요. 이거야말로 특검을 해야 되는 게 네. 아까 말한 대로 이거에 저 무리하게 압박을 넣은 민주당 측 네. 거기 지역 전남도 그다음에 저 뭐냐 이런 걸 또 거기 압박에 못 이겨갖고 요건이 안 되는데도 서둘러 허가를 해준 의혹이 있는 국토교통부나 그 공항공단 네. 이거 다 알아봐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전에 이스타항공을 제가 취재하면서 이상직 그 네. 문재인 그 사위와 딸의 그 특혜 취업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스타항공도 전형적으로 LCC거든요. 이 저가 항공을 제가 취재해 보니까 네. 너무 문제가 많아요. 그리고 저가 항공을 또 싸고 돌아주는 국토교통부의 그 행태를 보니까 네. 당시 이상직은 또 그 문재인 정부 실세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토교통부가 이거저거 엄청 봐준 정황도 너무 많고 심지어 어떤 일까지 있느냐. 지금 이상직이가 이제 하도 개판을 치니까 네. 이상직이는 깜빵을 갖고 그래서 그 어디죠? 이 이스타항공은 그때 그리고 이제 횡령 배임을 해가지고 이스타항공 자체가 망가졌잖아요. 그래서 항공 운항권이 상실됐어요. 택시 운전기사를 치면 택시 운전면허가 버스 운전기사는 버스 운전면허가 사라졌어. 네. 박탈됐어. 근데 웃기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이스타항공이 다른 주인을 찾았어요. 그러니까 그 다른 주인 밑에서 다시 이제 항공 운항권 달라고 막 계속 이러고 있어. 근데 그러는 동안 항공 운항권은 아직 안 나왔어. 면허 박탈됐는데 면허가 아직 갱신 회복이 안 됐어요. 근데 이 상황에서 그 이스타항공한테 노선을 줍니다. 청주에서 마닐라 노선을 줘요. 그게 쉽게 말하면 버스 운전 면허도 아직 안 나왔는데 그 버스 회사에 노선을 준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 제가 이걸 나중에 파악해가지고 기사 써가지고 결국 원상 복구시켰고 그 다음에 그 담당 국장은 날라갔는데 이렇게 제가 볼 때는 국토교통부도 뭐 민주당 쪽하고 결탁해가지고 이상한 일을 벌이는 일들이 많았다. 그런 것을 볼 때 뭐 그건 정권마다 또 국민의힘하고도 결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그 당시는 이스타항공을 너무 봐주고 뭔가 이상한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반드시 이런 것들을 꼭 해야 된다. 왜? 이 국토교통부에 특히 항공계통은요. 거기 항피하라고 그래요. 거기는 아예 이 항공사들하고 다 유착이 돼 있어가지고 그 공무원 시절은 봐주고 퇴직하면 그쪽에 간다. 이런 어떤 의혹까지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반드시 확실하게 이번에 책임을 추궁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거기까지 한번 저희 말씀 듣고요.